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예상 문제 한번 잠깐 이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기체 법칙을 조금 이어 설명드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돌턴의 분압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혼합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 분압의 합과 같다라는 법칙인데, PA 플러스 PB 플러스 PC가 P 토탈이다라는 의도는 뭐냐면, 기체는 압력을 계속 가할 때마다 압이 계속 뭐가 된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압력을 계속 넣다 보면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기체는. 그런데 펌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소방용 펌프 같은 펌프는 물을 흡입해서 토출을 막 시키는데 나가는 게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가는 게 막혀 있는데 펌프가 돌았다. 그럼 계속 물을 토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압이 무한정 막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계 펌프는 뭐 펌핑을 했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막 버티는 압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펌프 쪽에서 체절 압력이라고 공부를 할 건데, 기체는 안 그런 거예요. 기체는 어떤 밀폐 용기에다가 에어 컴프레서 돌려서 기체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럼 기체를 계속 넣잖아요. 그럼 압은 뭐 한다고요? 계속 상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뭐 할 때까지? 터질 때까지. 그래서 압은, 기체는 압력이 계속 뭐해지는 거다, 더해지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토탈 압력의 개념은 PA 플러스 PB 플러스 PC 플러스 PD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뭐 수소가 예를 들어 압력이 뭐 2atm 압력을 가지는 수소 기체가 있었고, 또 뭐 헬륨 기체가 3atm이 있었고, 뭐 질소가 4atm이 있다. 그게 합쳐졌다. 그럼 몇 atm? 9atm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무조건 더하면 더할수록 그만큼 뭐 한다? 커진다. 라는 법칙이 돌턴의 분압 법칙이에요. 별건 없어요. 기체 압력은 모든 존재하는 압력들의 합이 뭐가 된다? 토탈합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요게 중요합니다. 압력 분율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기체적 분율과 몰 분율이 같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표현 자체에서는. 이 조건에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서 예를 들어 이제 2atm의 어떤 기체, 뭐 3atm의 어떤 기체, 5atm의 어떤 기체가 한 공간에 같이 몰려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atm의 기체가 됩니다. 그럼 그때 압력 분율이 뭐가 된 거예요? 20%, 30%, 50%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압력 분율과 뭐가 똑같다고요? 최적 분율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기체가 2atm으로 들어갔고, B라는 기체가 3atm 들어갔고, C라는 기체가 5atm 들어갔으면 토탈 압력은 10atm이고, 그 중에서 5atm은 50%잖아요. 3atm 30%고, 그리고 이제 2atm짜리는 20%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때 100리터인 거예요. 이 기체가. 이 혼합 기체가 100리터였던 거예요. 그럼 그때 A 기체는 몇 리터일 거다? 20리터. B 기체는 30리터. C 기체는 50리터일 거란 얘기입니다. 압력 분율과 최적 분율은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그게 돌턴의 분압 법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기체가, A 기체가 2리터가 있고 B 기체가 3리터 있고 C 기체가 5리터 있다고 10리터 기체가 있대요. 근데 이 10리터의 토탈 압력이 1atm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A라는 기체가 얼마 가지는 거라? 0.2atm, 0.3atm, 0.5atm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분율과 무슨 분율이 같기 때문에? 압력 분율과 최적 분율이 같기 때문에. 그게 돌턴의 분압 법칙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압력이 B가 형성이 되면 그게 무슨 B기도 하다고요? 부피의 B기도 하다는 얘기죠. 또한 뭐의 B기도 하다? 몰 비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몰 분율과 최적 분율과 압력 분율은 전부 다 뭐 하다?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저하고 위에 예상 문제를 풀 거예요. 예상 문제를 풀게 되면 최적이 2000리터의 용기 내에서 압력이 0.4메가파스칼이라고 하고 온도가 55도씨가 있다고 하는데, 요 혼합기체의 최적 B가 메탄 35%, 수소가 40%, 질소가 25%에서 합이 100% 상태입니다. 혼합기체가. 근데 이때 혼합기체에 뭘 묻는 문제다? 질량을 묻는 문제예요. 근데 조건에 뭐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 압력이 있고 온도 있고 질량 묻고 있는 문제인데, 부피도 있고 한 문제인데 뭐가 없어요? 상수가 없죠. 기체 상수가 아무 차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공식은 뭘 쓸 수밖에 없다? PV는 M분의 W RT를 쓰는 문제라고요. GRT는 아니고.
근데 이 공식에서 묻는 게 뭘 묻고 있다 지금? 질량 물으니까 요거 묻는 문제라 이거죠. 그럼 W를 알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P 넣고 V 넣고 M 넣고 R 넣고 T 넣으면 답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P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자? 0.4MPa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T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거고요? 273 플러스 55 켈빈으로. 그럼 R에 뭐 넣겠어요? R에 뭐 넣으실 거예요? 0.08이는 ATM 단위니까. 지금 주어진 압력이 얼마? 0.4MPa이니까 8.314 kPa 메타 삼승 per kmol K 넣는 게 훨씬 빠르겠죠. 풀이하기가. 그러면 얘를 그냥 뭘로 보고 400kPa로 환산하면 되잖아요. 0.4MPa는 400kPa니까. 그럼 P에다가 400kPa를 넣고 그 R 자리에다가 8.314 kPa 메타 삼승 per kmol K를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훨씬 빠를 거라서 풀이 과정 자체는. 해설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2000리터라고 하는 요게 뭐겠어요? 부피 V죠. 용기 안에 지금 부피가 2000리터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당연히 얼마 된다? 2m 삼승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V도 알았어요. 그럼 W를 구하는데 조건에 뭘 다 준 거예요, 지금요. P하고 V하고 T 조건 줬고 R은 어차피 안개한 거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W를 구하려고 보니까 뭘 알아야겠더라? 네, 분자량을 알아야겠더라고요. 분자량. 근데 분자량을 알려고 보니까 조건에 뭐가 있더라? 메탄이 35%, 수소가 40%, 질소가 25%가 있대요. 요게 최적 퍼센트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최적 분율과 무슨 분율이 같다고 했다고요? 몰 분율이 같다고요. 최적 퍼센트와 몰 퍼센트가 뭐하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좀 전에 제가 CH4가 현재 지금 몇 프로냐면은 35%. 그 다음에 수소가 40%. 그리고 질소가 남은 25%라고 합니다. 이게 부피 퍼센트예요. 그럼 결국 몰 퍼센트 같다는 얘기는 CH4가 몰 퍼센트로 얼마? 35%. 그러면 얘를 합을 제가 뭘로 볼 거냐면 이 토탈을 제가 1몰로 본다고 하면 얘가 몇 몰이라고? 0.35몰인 거라고요. 얘는 0.4몰인 거고 얘는 0.25몰이라는 조건을 준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제 1km몰이라고 하면은 0.35km몰, km몰인 거잖아요. 1km몰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게 0.35km몰이 있고 얘가 0.4km몰, 얘가 0.25km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H4는 분자량이 얼마짜리니까 CH4의 분자량 16이죠. C가 12고 H가 1짜리니까 얘는 16kg per kmol짜리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몇 km몰, 얘가 몇 km몰 있다고요? 0.35km몰이 있다고 지금 얘가. 그리고 또 얘는 수소는 얼마짜리예요? 2kg per kmol짜리잖아요. 그게 얘가 0.4 kmol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는 N2니까 얼마짜리? 28kg per kmol짜리인데 얘가 0.25 kmol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얘가 몇 킬로그램 존재하는가 하면 16 곱하기 0.35한 킬로그램 있겠죠, 그죠? 계산 제가 또 수치 따로 하잖아요. 여기 요 킬로그램 있을 거예요. 또 얘도 2kg per kmol 곱하기 0.4니까 뭐 0.8 뭐 킬로그램 값이 있겠죠? 얘도 28 곱하기 0.25한 어떤 수치 값에 킬로그램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질량을 더해 본 거예요. 질량을 더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3.4가 나온 거거든요. 단위 세 개를 더해 보니까. 그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구한 건 뭘 구한 거예요? 1km몰이라고 했을 때 혼합기체를 1kg 몇 킬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혼합기체가 몇 킬로 뿌린지 몰라요. 지금요. 1km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얘가 0.35km몰, 0.4km몰, 0.25km몰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때 0.35km몰이면은 얘가 6kg 있을 거고 얘는 6kg 있을 거고 얘는 6kg 있을 건데 합쳐보니까 요래 나왔대요. 그런데 얘가 결국에는 몇 km몰 안에 있는 값이다?
1kmol 안에 이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13.4kg per kmol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kmol에 이만큼 질량이 있다고 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분자량이 뭐가 된 거예요? 혼합기체의 분자량이 13.4kg per kmol인 거예요. 이 혼합기체의 분자량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조건의 의도는 요 분자량 M을 구하기 위해서 좀 전에 분합법칙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조건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를 뭐 하자고요 지금 16 곱하기 0.35 해보고 2 곱하기 0.4 해보고 28 곱하기 0.25를 하니까 13.4가 나왔는데 그럼 결국 13.4kg per kmol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당 물질의 분자량이. 지금 우리가 혼합기체 분자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풀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M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자고요? 13.4를 넣자라고 조건을 준 거죠. 그럼 나머지 조건 다 줬잖아요. P 조건 줬고, V 조건 줬고, 얘 조건 줬고, 얘 조건 줬고, 얘는 암기하고 있는 거.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W를 구해낼 수가 있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W는 RT분의 PV행 공식을 쓰고 P에다가 제가 400kPa 넣은 거잖아요. 0.4MPa를 400으로 잡은 거고 뒤에 V를 2m 삼성했죠. 그리고 분자량 M 자리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13.4kg per kmol 넣었다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 앞에 요 부피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압력, R 값에는 뭘 썼고요? 저희 8.314 kPa 메타 삼성 per kmol 쓰고 여기 온도는 213 플러스 55K를 넣어보니까 뭐가 소거되더라? 켈빈 소거되고 kmol 소거되고 메타 삼성 소거되고 kPa 소거되고 뭐만 남더라고 이렇게 kg만 남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W니까. 그래서 그게 3.93kg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조금 뭐 복잡한 문제보다도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딱 봤을 때 공식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PV는 M분의 WRT 이걸 딱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가 PV는 GRT는 아니잖아요. 그럼 PV M은 WRT라는 거예요. 온도 있고 R이 뭐 완전 P 있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묻는 게 뭘 묻고 있다? W를 묻고 있다는 걸 캐치하신 게 중요하고 그럼 W를 풀기 위해서는 P 필요하고 V 필요하고 뭐 T 필요하고 M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기서 P도 들어가 있고 T도 조건에 있고 R은 암기한 거 집어넣고 근데 M이 없자 이거죠. 여기 조건에 분자량이. 그래서 이거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공식인 돌턴 분합법칙이 필요했었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풀이하는 거다라는 걸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보시는 아마가트 분용의 법칙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거. 다 이어지는 거. 요거까지 뭘까 봤어야 되는데 분용 법칙도 이제 부피 VA 플러스 VA 플러스 뭐 VB 플러스 VC 하면 V 토탈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리터의 수소가 있고 30리터의 메탄이 있고 뭐 50리터의 질소가 있다. 그럼 합치면 몇 리터인 거예요? 100리터 되잖아요. 100리터. 20, 30, 50이니까 100리터가 될 거예요. 근데 100리터의 기체가 보니까 1ATM을 가졌다. 그럼 얘는 얼마? 0.2ATM, 0.3ATM, 0.5ATM이 될 거라고 얘기고 몰도 어떻게 될 거야? 1몰로 봤을 때 얘가 0.2몰, 0.3몰, 0.5몰을 가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 아마가트하고 돌턴의 분합 분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결국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최적 분율과 압력 분율과 몰 분율은 항상 뭐하다? 같다. 이것만 꼭 고정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체 분율, 액체 넘어가시면 기체는 이런 분율 분포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체크하신 문제죠. 이어서 8번도 기체 법칙인데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확산 속도는 그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인데요. 또 제가 판서 설명하고 계속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레이엄이라고 하고요. 확산 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공식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U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게 V이기도 하고요. 속도. 이게 속도의 표기인데 요 속도 A. 그럼 A를 이렇게 할게요. A를 이렇게 할게요. A 분의 U B는 루트 로우 P 분의 로우 A 이고요. 만약
표준 상태라고 하게 되면 루트 이게 M A M B 이게 또 하다라는 게 그런 확산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공식이 사실 가장 기본 공식인데 UA분의 UB는 루트 로B분의 로A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확산도 법칙인데요. 여기서 AB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다른 기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통 그 실기형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보통 스모크를 들어갑니다. 스모크. 여기는 에어가 들어가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연기가 나가고 하는 건데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속도가 있으면 공기가 유입되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거를 구할 때 루트 여기에 로 스모크 여기가 로 에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연기의 밀도를 한번 구해주고 공기의 밀도를 한번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공기의 밀도는 외부 조건의 어떤 대기압과 외부 공기 온도가 들어가고 공기의 분자량이 들어가서 공기의 밀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RT분의 Pm 하면 되니까. 근데 연기도 화재실 내에서 생성된 연기의 압력과 온도를 넣고 연기 분자량을 넣어요. 조건 다 주니까. 그럼 요걸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때 요거의 속도를 먼저 구하는 문제가 사실 앞에 무슨 나오는데 뭐 그건 뒤에 공부하실 거고 동력학이니까. 그럼 이때 따라서 U 에어는 U 스모크를 구했다고 하면 곱하기 뭐가 될 거다. 루트 로 스모크 나누기 로 에어한 요 밀도의 비를 제곱근 시킨 거 요 값으로 해서 속도가 계산될 수 있다. 요런 얘기죠. 그럼 확산 속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밀도가 낮을 때 가벼울 때 뭐 하다. 좀 빨리 넘어가는 거라서 밀도와 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있거든요. 확산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확산 속도가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제곱근 루트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 그레임의 확산 속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요게 기본 공식인데 만약 표준 상태라고 조건을 주면 둘 다 똑같은 표준 상태 조건을 주면 로비는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22.4분의 분자량 MB가 되겠죠? 22.4분의 M 하잖아요? 표준 상태 기체 밀도 구하는 공식이. 그럼 여기서 또 이게 뭐가 될 것이고 또 이것도 22.4분의 MA 되겠죠? 그럼 22.4가 뭐가 될 거니까? 소거 될 거니까 결국 루트 MB분의 MA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수소의 확산 속도는 산소 속도의 몇 배인가 뭐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수소가 당연히 산소보다 뭐 하단 얘기예요? 빠르단 얘기예요. 왜? 수소가 가벼우니까. 수소 가벼우니까.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UO2분의 UH2는 할 수 있다고요. 두 기체. 그럼 여기서 루트 그냥 뭐 하면 된다 이게 MH2분의 MO2 하면 된다 얘기죠. 서로 반비례하고 제곱근 씌우는 거. 그러면 따라서 UH2는 UO2 곱하기 루트 MO2 MH2 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 UO2 곱하기 루트 O2가 얼마니까? 32. 수소가 2. 그럼 이 값은 결국 UO2 곱하기 4 되겠죠. 그죠? 루트 16이니까 루트 뺏기면 4 될 거니까. 그러면 결국 UH2는 UO2 곱하기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그럼 수소는 산소 속도 몇 배? 4배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수소가 가벼우니까 산소보다 훨씬 빨리 확산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의 기체 확산 속도는 산소 속도의 4배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분자량이 몇 배라서 16배가 나오는 바람에 그걸 루트 씌울 거니까 4배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램 상승도 법칙이고 이건 그냥 단순히 뭐만 비교하는 거고 요 두 물질의 분자량을 비교해서 그냥 속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좀 더 난이도 있게 올라갈 때는 표준상 아닌 조건. 표준상 아니면 뭐 할 거예요? 요 두 기체의 밀도가 다르겠죠. 다른 조건이잖아요. 얘는 얘 조건에 맞는 밀도 공식이 있겠죠. 얘는 얘 조건에 맞는 밀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두 밀도가 있잖아요. 밀도 B가.
그럼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연기하고 공기가 보통 시험 문제인데 U 스모크 분의 U 에어는 했을 때 루트 로 에어 분의 로 스모크가 되어서 요 U 스모크 올라오면 U 에어는 U 스모크 곱하기 루트 로 스모크 나누기 로 에어가 될 거다. 그럼 요거는 세 개를 요거 세 개를 뭐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계산해서 푸는 게 중요하죠. 얘를 풀고 얘를 다 푸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얘 세 개를 다 집어넣으면 얘의 속도도 구해낼 수가 있다. 요런 과정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게 난이도 높게 나올 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재실에서 연기가 생성돼 연기가 막 외부로 나오고 있어요. 그 연기가 외부로 나오는 그 속도 구하는 공식이 나중에 동력학이 나오거든요. 연기가 외부로 나오는 속도가 나와요. 그럼 그때 공기가 유입되는 속도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공기 유입되는 속도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합니다. 네, 그런 sak도 법칙. 요런 법칙이 이제 기체의 확산 속도 법칙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면 일단 속도 U1분의 U2라고 되는데 사실 1, 2의 개념보다는 AB가 맞습니다. UA분의 UB는 루트 B분의 MA. 서로 역수되노. 루트 씌운 거. 밀도도 마찬가지로 역수돼서 루트 씌운 거. 요런 비대로 속도가 확산될 거다라는 걸 보시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체의 법칙을 한번 보신 건데 일단 기체의 법칙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체의 법칙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 유체 성질에서 우리 13장에서 일단 기체 성질에서 공부하신 게 첫 번째 기체 분류하면은 이상기체가 중요합니다. 실제 기체보다는 이상기체 중요하고 이상기체 가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글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체크하시는데 보통 주로 일단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법칙들을 다 만족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완전 탄성체라는 조건 그리고 압축인수 Z가 1이라는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혀주시면 되고 문제 풀면서 답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 이상기체 관련된 공식으로 첫 번째가 보일의 법칙. 그럼 제가 보일의 법칙이 뭐죠? 라고 했을 때는 P1 보이는 P2 V2. 그래서 보통 외울 때 영어 단어로 VOIL이 사람 이름으로 보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럽 국가 쪽에서 이제 발음할 때는 V 발음이 보통 뭐 폰 이렇게 하잖아요. 판더사를 할 때 V가 피읍 발음 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포일이라고 해요. 포일. 보일 미국식 이름은 보일이고 외국에서는 포일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포일 해서 이제 PV 외울 때 그래서 P1 VO는 P2 V2는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그다음 샤를 법칙이 했을 때는 요게 르자가 분수처럼 생겼잖아요. 샤를. 르이 생겼으니까 분수 형태 된 거. 요건 T1분의 V1은 T2분의 V2. 요런 공식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보일 샤르는 당연히 합쳐줘가지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로 공식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각 그래프 나오게 되고요. 요건 앞에 봤던 이 공식들은 이제 문제상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반드시 1, 2의 개념이 있을 거다. 최초 이후의 개념에 어떤 있는 문제들을 풀이하시게 될 거다로 말씀드리고 아보가드로 법칙하게 되면 표준 상태 때에는 1km를 차지하는 부피는 22.4m 삼성이고 뭐 존재하고 같은 세 분자에서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는 P와 nRT가 있는데 또 다른 공식으로 PV는 M분의 WRT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P가 뭐가 들어가고 V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P에 들어가는 건 압력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압력의 종류가 절대압력, 게이지압력, 진공압력이 있어서 여기에는 절대압력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V에 들어가는 게 최적. 그 다음에 N에 들어가는 게 몰수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N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같은 값으로 뭐가 된다? M분의 W다. 그래서 이제 화재실에 뭐 5km몰의 CO2를 방사했다. 이렇게 조건 줄 때도 있다고요. 그럼 5km몰의 CO2를 방사했다라고 하게 되면 44 곱하기 5 한 거. 즉 220kg의 CO2를 뿌렸다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건에 5km몰의 CO2를 방사했다 조건을 줄 때도 있지만 그냥 220kg의 CO2를 뿌렸다라고 조건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W에다가 220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M에다가 뭐 집어넣고 44 집어넣고 그럼 5가 나올 거니까. 뭐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T는 뭐 절대온도, 켈빈온도 들어가는 값이고 R 값은 외우신 0.082 또는 8.314 이렇게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상수가 이제 뭐라가 많이 나오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외울 건 두 개만 0.082 ATM m3/kmol K 하고 8.314 kPa m3/kmol K는 뒤에 단위를 꼭 붙여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숫자만 외우시면 안 되고 단위를 붙여서 그냥 억지로 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체 상태 방정식을 뭐라고 하죠 하면은 P분의 GRT라고 답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는 분자량 M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때 R은 우리가 특정 상수라고 하는데 그때 R은 반드시 조건에 뭐 한다? 제시를 하는 값이다. 보다 보면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걔가 특징이 뭐다? 특징이 끝에 주어지는 수치가 처음 보는 건데 끝에 끝날 때 반드시 per kg K로 주어집니다. 무조건. 그럼 걔가 나오면 무조건 PV는 GRT 공식을 한번 쓰고 시작한다는 거. 그 개념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특정 상수라고 하는 게 다 다르다. 실제 기체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돌턴의 분화 법칙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가트 분용의 법칙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최적 분율과 압력 분율과 모음 분율은 같다. 이걸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U1분의 U2는 루트 반대로 역수로 M2분의 M1 또 루트 로우 2분의 로우 1으로서 속도 B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더라. 이렇게 보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체 관련된 뭐 성질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조금 이번 시간 이어서 이번에 액체 성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성질. 자, 이어서 보시는 부분은 이제 액체라고 하는데 그 액체 관련된 어떤 공식들을 또 보시는 시간이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앞선 시간에 제일 첫 시간에 했죠. 뉴턴의 점성 법칙이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공식으로 답을 하시는 거고, 요게 이제 사실 F는 뮤 A, 요걸 뮤라고 읽어요. 뮤 A dy분의 D라고 하는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긴 한데 뭐 미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거리 변화입니다. 거리 변화량 분의 du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집어넣는 자리입니다. dy분의 du는 변수를 집어넣는 자리고 뭐 a하고 mu 값은 딱 고정 평판이기 때문에 어떤 평판의 면적 그리고 유체의 점성계수를 딱 고정으로 집어넣고 그때 f를 이제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걸 우리가 유체 점성법칙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f가 좌변 넘어가서 f 나누기 a는 mu 곱하기 dy분의 du가 되는데 요때 요 값을 우리가 마찰력 타우라고 하고 요걸 mu 곱하기 dy분의 du로서 마찰력 구하는 공식이 뉴턴의 점성법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결국 중요한 건 요게 결국에는 이제 뉴턴의 점성법칙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결론적으로 마찰력 타우는 mu 곱하기 dy분의 du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mu라고 하는 값, 요걸 읽을 때 mu라고 읽는데 요 점성계수가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서 가로 2번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점성계수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마찰력은 점성계수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다 이거죠. 속도가 빠를수록 마찰이 커진다. 그리고 dy가 무슨 의미였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물입자가 지나가게 되면 요 벽면체 배관체하고 요 지점 간의 거리 요걸 y로 봐요. 그래서 y 값이 작으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벽체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y 값이. 그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찰은 커진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설명한 게 뉴턴. 그래서 이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를 우리 앞에서 뉴턴 유체라고 불렀고, 그걸 만족하지 않는 유체, 보통 꿀이나 페인트 같은 것들인데 이걸 비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상 유체는 뭐 앞에 했던 것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개념으로 우리가 액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요 점성계수인데 당연히 기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아서 이제 액체에서 이 점성계수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점성계수에서 이 점성이란 유체가 유동할 때 흐름 방향에 저항을 주어 전단 응력, 이게 마찰력이라고 해요. 일으키는 성질로 이는 유체가 유동할 때 손실 저항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된다. 지구상의 모든 실제 유체는 점성을 가지며 유체의 종류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꿀은 물보다 점성이 크고 액체는 기체보다 또 훨씬 크고, 또 액체의 점성은 분자 간의 응집력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고요. 기체의 점성은 분자 간의 운동에 의해 생긴다. 이것도 좀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장은. 그래서 액체가 가지는 점성은 해당 그 분자 입자들 간의
응집력 때문에 생기는 값이고 기체에서의 점성은 서로 간의 응집력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분자 활동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점성계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게 절대 점성계수인데요. 저것도 판서 한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가 뭐죠? 라고 물어요. 그럼 이 점성계수를 또 다른 말로 점도라고 합니다.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 점성계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점성계수가 있고요. 동점성계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점성계수를 다시 또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의 값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동점성계수도 마찬가지로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의 개념으로 분리를 시키는 개념으로 가는 거라서 이게 이 절대가 요 절대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 점성계수는 그냥 말 그대로 점성계수고 앞에 여기 뭐가 붙을 때가 있다 이렇게 동점성계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대 점성계수는 아까 절대 단위의 절대값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라는 표현이고 동점성계수 할 때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 그래서 주체가 뭐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의 점성계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점성계수라고 불러요. 자, 일단 요 개념은 단위 설명은 지금 이제 할 게 아니라서 제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건. 자, 절대 점성계수가 뭐죠 하면 얘가 이제 사용되는 기호가 뮤라고 있습니다. 요거 읽을 때는 뮤라고 읽고요. 동점성계수는 스몰 v처럼 이렇게 써요. 근데 읽을 때는 얘를 뉴라고 읽어요. 읽는 법이. 절대점성계수는 뮤, 동점성계수는 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결국 무슨 값이다? 절대점성계수는 그냥 고유한 값으로서 실험 값이어서 물질들마다 다 뭐 하다고요? 다른 값이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절대 뭐 할 필요 없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얘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점성계수를. 근데 다만 뭐 하나는 외워놓자? 물은 외워놓자고요. 딴 건 몰라도. 그래서 물의 절대 점성계수는 여기 1 지금 필파져요. 0.1 물의 절대 점성계수가 1cp 0.01 1centipoise 0.01포아즈라고 합니다. 요것만 한 개 체크하시면 돼요. 암기는. 우리 앞에서 뭐 물의 밀도가 얼마죠 했을 때 뭐 1000kg/m3입니다. 이렇게 외웠던 것처럼 물의 절대 점성계수가 얼마죠 하면은 1centipoise 혹은 0.01포아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절대 점성계수 뮤에 사용되는 단위, 얘가 쓰는 뭐가 있다고요? 단위가 있다고요. 이 단위가 앞에 말했지만 절대 단위가 있고 중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주로 써요. 요걸 안 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 단위를 주로 쓰는데 사용되는 단위가 뭘 쓴다? 포아즈라는 단위를 씁니다. 포아즈. 뉴턴이나 줄처럼 만든 단위예요. 그래서 절대 점성계수 뮤의 절대 단위가 뭐죠 하면 포아즈입니다. 포아즈. 그럼 1포아즈가 얼마냐면 1포아즈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면 1g per centimeter sec를 1포아즈라고 해요. 이거는 뭐 외우는 값이긴 한데 결국에 좀 암기긴 합니다. 절대 점성계수 뮤예요. 기호가. 이 점성계수의 단위는 뭐 쓴다고요? 포아즈 쓴다고요. 그럼 이때 포아즈가 뭐죠 하면은 그램 per cm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일단 중요한데 자, 제가 앞에서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타우는 아까 마찰력 타우는 뮤 곱하기 D의 du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제가 압력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압력하고 같은 차원. 그래서 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뉴턴 per 메타 제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압력 단위로. 그럼 얘가 무슨 단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요. 모르는데
dy 자리에는 메타가 들어갈 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du 자리에 속도가 들어가니까 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요 마찰력 타우가 압력의 차원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뉴턴이 뭐였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요 값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 뮤가 가진 어떤 단위가 있을 것이고 뒤에 곱하기 미터 분의 미터 퍼 세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오는 단위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 단위가. 그래서 이걸 포아즈가 발견한 거예요. 뉴턴이 먼저 뭘 해놓고 뭔가 있을 거다라고만 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럼 뉴턴이 뭐라고 했다고요? 타우는 뮤 곱하기 dy분의 du라고 정의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포아즈가 다음 뭐 했다고요? 그럼 여기는 단위가 요게 들어갈 거다라고 자기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자기 이름 붙여서 무조건 법칙 만드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단위를 포아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력이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 마찰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d분의 du인데 마찰력이 압력의 차원이고 d분의 du가 미터고 미터 퍼 세크의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차원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쟤를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1m당 1초당 1km 뭐 이상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억지로 만든 거니까. 이 단위를 그냥 요 안에 들어갈 게 얘밖에 없다라고 만들어낸 거라고요. 근데 그 수치가 워낙 뭐 하다는 걸 알아냈다 포아즈가. 워낙 작다는 걸 알아냈다고요. 유체들이. 그래서 포아즈가 킬로그램 단위 말고 무슨 단위를 가지고서 그람 세크, 센치의 단위를 가지고서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단위를. 그래서 그때 또 물의 점성계수가 얼마라고 정의를 했고 0.01 포아즈라는 걸 알아냈고 실험이라든가 뭐 어떤 공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요런 단위를 가지니까 얘가 이런 수치를 쓰니까 너무 앞에 수치가 너무 작게 나와서 얘를 뭘로 봤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CGS계로 만들어 놨다고요. 누가? 포아즈가. 그래서 우리가 1포아즈는 점성계수 뮤는 단위를 뭘 쓰기로 했다고요? 일단 포아즈 쓰기로 했다고요. 그럼 이 포아즈가 1포아즈는 뭐와 같다? 1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다는 걸 그냥 억지로 암기를 해야 돼요. 요 단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의 절대 점성 계수는 우리가 1cm포아즈라고 해서 0.01 포아즈, 즉 0.01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를 고정으로 암기해서 넣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뭐 다시 한번 써보면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의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차원이. 그래서 요때 이제 킬로그램을 없애주기 위해서 밑에다가 뭘 했다고요. 9.8 킬로그램 메타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분의 1 할 수 있잖아요. 중력 환상계수. 요건 절대 단위니까 무슨 단위 바꿀 때? 중력 단위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킬로그램이 이렇게 소거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킬로그램 포스 세크 요 분모로 올라오니까 나오는 수치가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세크가 한 개 소거되니까 세크가 되고 그 다음에 퍼 여기 밑에 메타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가 되기도 하겠어요? 어떤 수치가 나오고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이 되기도 하겠죠. 요거랑 요거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수치만 달라질 뿐이고. 그래서 시험 조건에 요거랑 요게 점성계수로 주어진 문제가 많아요. 조건에 주어지는 거. 우리가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조건에 점성계수는 얼마라고 주는데 그 수치가 이제 뭐 주어진 게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단위를 붙여가지고 요런 단위로 붙이든지 요 단위로 붙여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조건에서. 그런데 얘나 결국에는 얘나 다 같은 점성계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점성계수 뮤라고 하는 값이 절대 단위로는 그램 퍼 센티세크를 쓰는 값이고 포아즈. 근데 또는 얘가 이제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 되기도 하니까
요런 차원을 가질 건데 중력 단위도 있다고요. 그럼 중력 단위로는 뭐가 나오게 될 거다? 중력 단위로는 킬로그램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이 될 거라고요. 혹은 그람 포스 세크 퍼 센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요런 값들이 시험 조건의 중력 단위의 점성계수로 조건에 줄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보시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 풀이할 때 얘를 그대로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얘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9.8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걸 쓰는 게 더 편한 풀이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쟤를 줬지만.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해서 단위 변환이 계속 결국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험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수치를 내가 풀기 쉬운 단위들로 변환시켜서 소고시켜 나가는 과정. 이게 사실 유체학 수리학 과정이거든요. 이걸 단위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 중요한 건 절대 단위를 중력으로 바꾸고 중력을 절대로 바꾸는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과정을 확실하게 내 걸로 해놔야지 문제풀이가 전체가 다 쉬워집니다. 일단 이걸 우리가 절대 점성계수라고 한다. 그 내용까지만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자, 이어서 이제 동점성계수가 주어지는데 이건 좀 지울게요. 시험 문제 조건에 보면 절대점성계수가 주어질 때가 있고 동점성계수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동점성계수는 U라고 하고요. 자, 요 값은 절대점성계수를 밀도로, 그때 밀도로 나눈 값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조건에서 절대점성계수를 알아야 되는데 밀도하고 동점성계수를 알아서 그 밑에 동점성계수는 절대점성계수 나누기 밀도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럼 밀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절대점성계수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셋 중에 뭐 한두 개는 조건 줄 거니까. 일단 요렇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 뮤가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의 개념. 아까 제가 포화즈는 그람 퍼 센치 세크스라고 했는데 어차피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밀도는 킬로그램 퍼 메타 3승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소거되고 킬로그램 소거되고 메타 소거되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면 메타 제곱 퍼 세크 값이 나옵니다. 동점성 계수는. 동점성 계수는 요거 또는 센치 제곱 퍼 세크로 보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중력 단위 절대 단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질량 중량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점성 계수는 굳이 절대 단위, 중력 단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기 때문에 메타 제곱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건 그 동점성 계수는 시험 조건에 주는 수치도 전부 다 센치 제곱 퍼 세크 아니면 메타 제곱 퍼 세크로 조건 줄 거라서 얘가 무조건 동점성 계수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 동점성 계수에다가 뭘 곱하게 되면 밀도를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가 된다고요? 절대 점성 계수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맞습니다. 조건을 보고 이 조건에서 그럼 동점성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점성 계수가 이제 주어진 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교재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상에 보면 절대점성 계수는 일단 뮤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뮤에서 대표적으로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를 우리가 포화즈 또는 포화즈라고 하고, 물의 점성 계수는 1cm 포화즈라고 해요. 센티 포화즈, 0.01 포화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1 포화즈가 뭐 100cm 포화즈라는 얘기인데, 뭐 일단 여기 바로 넘어가서 1 포화즈는 결국 1g per cm 세크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값은 이제 0.1kg per 메타세크로서 요게 0.1 뉴턴 세크 메타제곱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뭐 요 과정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건 굳이 뭐 외우시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외우는 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1 포화즈는 1g per cm 세크가 주어지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시험 조건에는 이 값은 무조건 조건을 주는 값이에요. 조건의 시험에 조건 제시가 되거든요, 무조건. 그럼 조건 제시할 때 뭐 0.2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요. 또는 뭐 0.1
아니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조건 주면서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조건 줄 때도 있다 이거예요. 시험 조건에서. 근데 이때 여기서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 주어진 건 결국 여기 보면 같은 단위죠. 얘가. 그래서 얘가 뭐의 단위라고요? 절대 점성계수 뮤의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뮤가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험 조건 주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걸 이제 넣어서 이제 풀이하는 건데 요건 문제 풀이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일단은 뮤의 단위는 이제 그램 퍼 센티미터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를 쓰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아까 변환을 시켜 보니까 킬로그램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이 되기도 하겠죠. 요게 다. 요게 전부 다 같은 뭐라고요? 절대 점성 계수를 나타내는 단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자, 일단 요거는 단위 변환 공부입니다. 단위 변환 복습하는 건데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1kg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 몇 포화진가라는 문제인데 요렇게 풀어봅니다. 1kg 포스 퍼 세크의 메타 제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몇 포화진가 물었으니까 요게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딴 거 없어요. 주어지는 게 지금 1kg 포스 퍼 세크 메타 제곱이 몇 포화지냐 묻으니까 포화즈가 뭐라고요? 포화즈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라는 걸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억지로 뭐 하면 돼? 억지로. 요걸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제 쟤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냥. 그럼 제일 먼저 바꾸기 위해서 뭐가 받게 된다? 요게 받게 됩니다. 중력 단위가 무슨 단위가 돼야 된다? 절대 다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요 뒤에 뭐 1kg 포스 분의 9.8 뉴턴을 하셔도 되고 또는 제가 중력 단위를 뭘로 바꾸는 거라서 절대로 바꾸는 거라서 곱하기 GC. 곱하기 GC니까 뭐예요? 9.8 kg 미터 퍼 kg 포스 세크 제곱하면 되죠. 이게 곱하기 GC라고요. 곱하기 GC. 아까 우리 앞에서 중력 단위를 무슨 단위로 바꿀 때? 절대 단위로 바꿀 때는 곱하기 GC 한다고 했잖아요. 절대를 중력 바꿀 때는 나누기 GC 하는 거고. 근데 이 개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1kg 포스 분의 9.8 뉴턴 하는 거예요. 그럼 소거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1까지만 딱 해도, 2까지만 딱 하면. 요게 소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메타 한 개가 소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세크 제곱이 있고 여기에 세크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세크 제곱을 하고 죄송 여기 잘못됐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세크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세크인데 그죠? 여기 그러면 세크 퍼 메타 제곱 어쩐지 모르겠네. 킬로그램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은 몇 퍼센트가 물었으니까 여기가 1kg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을 변환시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요 세크가 뭐가 되고 이렇게 또 소구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하면 뭐가 나오게 돼요? 9.8 kg 퍼 메타 세크가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그럼 지금 딱 요 한 형태가 요 형태랑 같죠? 그럼 여기서 뭘로 바꾸면 돼요? 그냥 킬로그램을 뭘로 바꾸고? 그램 바꾸면 돼요. 그럼 뒤에다가 이제 1kg 분의 1000g 할 것이고 메타를 갖다가 센치로 바꾸는 거니까 위에 1m 넣고 밑에 뭐 집어넣고 100cm 넣고 그래 되면 요 메타가 소거되고 킬로그램이 소거되고 할 거니까 그럼 이게 다 소거되면서 남는 게 뭐만 남아요? 그램, 센티미터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는 세크가 남죠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한 값이 뭐가 될 거다? 9.8, 1 곱하기 9.8 곱하기 1000 나누기 100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9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98. 그래서 나오는 답이 이제 98 포화즈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단위 변환 한번 해보려고 한 문제예요. 뭐 점성을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였다? 1kg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이 몇 포화즈인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요 자리에는 어떤 수치가 되고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뭘로 시작했고 1kg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얘를 제일 먼저 뭘 바꿔줘야 되니까 중력 단위를 무슨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절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GC한 거라고요. 그럼 곱하기 GC까지만 딱 해보고 나면 요게 뭐가 된 거다 지금 9.8kg per 메타세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킬로그램을 뭘로 바꾸고 그램으로 바꾸고 메타를 뭘로 바꾸고 센치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9.8 곱하기 1000 나누기 100 해가지고 98이 나오게 되고 단위가 뭘로 바뀌었다? 9.98 그램 per 센티미터 세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98 포화지니까. 그래서 답은 98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단위 변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점선 계수에 따른 부분에서는 뭐 동점선 계수는 절대점선 계수를 유체 밀도 나눈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센티미터 제곱퍼 세크 단위를 씁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스톡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스톡스는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얘는 사용되는 단위가 스톡스란 단위를 쓴다라는 거고 요 스톡스의 단위는 단위가 이제 센티미터 제곱퍼 세크를 우리가 스톡스라고 하는데 요런 단위를 쓴다 이거죠. 동점선 계수는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요 내용은 제가 뭐 내일 전체적으로 한번 그 앞에 내용을 복습을 좀 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이어서 드리고 뭐 다음 수업 볼 거라서 요 부분까지는 한번 앞선 시간에 좀 복습을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계수는 한 번 더 복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